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주택의 취약성이 재확인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1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월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는 쪽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재개에 물꼬가 터질 전망입니다. 시공단이 대주단에 둔촌주공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을 공식 요청해 조합과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앞서 부동산 브리핑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서울시가 지하와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 며칠 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 주택 침수가 잇따르며 인명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서 주거용 지하나 반지하 건축물의 용도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정부의 이런 방안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 방향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들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스의 조범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의 다양한 고민들 연락 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들, 부동산 관련한 내용들, 명쾌한 해결책들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02-2638-397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저기 그 철산주공 12나 13단지 네. 저기 우리 아들이 이제 구매를 해볼까 하는데 12월에 이제 전세 만료라 주인이 들어온다 그래서 네. 전세를 사든 또 매수를 하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산주공 12나 13단지를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지금 아직 뭐 금리 인상도 남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분담금도 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그렇죠. 이런 이 가격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지 상관보다 이제 괜찮은 건지 그걸 좀 우선 좀 여쭤볼게요. 네, 걱정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철산주공 12단지나 13단지 매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매수한다면 거주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 네.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걱정이 많으세요. 그죠? 네, 네, 그 요즘 저희 금리가 계속 지금 청약을 노리다가 못하고 예. 계속 이제 전세를 또 가야 되고 또 가고 네. 애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에 그냥 그러고 그 철산주공 그쪽을 한번 애들이 알아봤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자, 제가 그런데 한번 알아봤는데 여쭤보고 한다고. 응. 시장이 조금 금리가 오른다. 이거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지금 이 시기 때 과연 이런 아파트 광명시에 있는 이 철산주공 12, 13단지를 사도 되는 건가? 네. 이런 고민을 먼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시장일 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별히 투자하는 또 매수를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 있느냐? 바로 안전한 지역을 찾습니다. 네네. 안전한 지역. 그 안전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지금 좀 시장이 좀 불안하고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흐름으로 가더라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빨리 좀 회복되고 또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네네. 지역들을 먼저 찾아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들이겠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 금리 오른다 그러니까 어디로 많이 들어갔습니까? 강남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또 강남 쪽에서도 또 어디를 많이 어떤 주택들을 많이 선택을 했느냐? 재건축이 되는 그런 아파트를 많이 선택을 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외곽은 막 가격이 막 조정이 되는 흐름으로 간다 할지라도 강남이나 이런 지역은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자, 그만큼 이런 불안한 시장일 때는 안전하고 좀 확실한 이런 부동산을 찾는데 실은 잘 보신 것 같아요, 아드님께서. 네. 왜 그러냐? 우리가 이 광명시잖아요. 네. 우리 광명시에서 철산주공 12단지, 13단지는 실은 이 철산역이죠, 7호선. 네. 7호선 철산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예요, 두 단지 모두. 예. 그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실은 이 광명시 이 상황에서는 이 가장 입지가 좋은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지에. 그래서 7호선 역세권에 여기는 또 중심 상업지가 아주 잘 돼 있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는 그런 단지인데 또 여기에 철산조공 12, 13단지가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단지잖아요. 네. 그 안전진단 아마 1차 통과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에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가장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단지가 앞으로 보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보신 건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철산주공 12, 13단지가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이제 고민이 하나가 뭐라면은 아, 이거 추가 분담금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얘기 네, 맞아요. 방금 하셨잖아요. 네. 자, 최근에 뭐 추가 분담금 걱정하시는 이유가 최근에 뭐 용산의 뭐 이천동에 있는 한강맨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 한 7억 7천 정도 나왔거든요. 네. 또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막 4억 중반에 5억씩 이렇게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우리 철산주공도 앞으로 이걸 내가 샀는데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추가 분담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추가 부담금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건축비예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추가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겠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건축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외국발 뭐 전쟁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건축비가 뭐 급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이런 재건축 공사 들어가는 단지들도 다 멈추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건축비 부담이 커지면서 추가 부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뭐라면은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자, 그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 재건축을 시작해서 나중에 완성됐을 때 초과이익이 발생되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과가 되는데 많게는 절반 이상 그 초과 수익 중에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환수하는 제도가 초과이익 환수거든요. 그럼 이 환수금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다 보니까 이 건축비도 오르고 초과이익 환수도 막 늘어나고 최근에 또 가격대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승했잖아요. 지난 3, 4년간.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추가 부담이 그렇게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7억씩, 5억씩 이렇게 내는 지역들이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철산주공 12, 13단지가 재건축 지금 완전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 그죠? 네. 네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실은 이런 추가 분담금을 내는 시기가 아직도 멀었어요. 네. 앞으로도 뭐 8년, 뭐 많게는 뭐 10년 이렇게 좀 내다보고 봐야 되는 단지인데 그 안에 전쟁이 10년간은 이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 짧은 시기 안에 빨리 뭐 휴전을 하든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전쟁이 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원유 가격이든 원자재 가격이 점점 안정화되는 추세로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실은 그래서 이런 건축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 그런데 이제 초과이익 환수죠. 네. 이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런 초과이익 환수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단지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완화해 주겠대요. 아. 이미 지난달에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이렇게 완화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초과이익을 조금 더 완화해 주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담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 기준으로 이 추가 분담금을 보면은 너무 많아요. 네. 하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초과이익 환수도 해제가 좀 완화가 되고 또 이 원자재 가격도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부담이 줄어들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몇 평일 때 보셨어요?
28평. 28평 그러면 얼마 정도 혹시 시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 9억에서 10억 사이인가 봐요. 예. 자, 9억에서 한 10억 정도인데 대출을 좀 받고 이제 하려고. 예. 바로 옆에 보면은 이 13단지 옆에 보면은 여기가 롯데캐슬 SK뷰 아파트라고 얘기 재건축이 이미 마무리가 된 단지가 있어요. 네. 딱 붙어 있는 단지죠. 롯데. 예. 이 단지가 지금 현재 35평짜리가 네. 16억 5천에서 17억 정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롯데 지금 건설? 예. 지금 28평짜리를 네. 9억에서 10억짜리를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한 35평짜리 정도는 나중에 신청을 하실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이 9억에서 10억짜리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소 17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아, 물론 네. 추가 부담금은 내야 되겠지만 지금 네. 기준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추가 부담을 냈던 단지들, 이런 시기가 아닌 이전에 냈던 단지들도 만내야 평균 한 2억 정도를 냈어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수준 2억 정도를 더 내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되는 단지입니다. 아, 그리고 네. 뭐 광명에서도 최고로 입지가 좋은 아. 단지고 또 재건축이라는 허재도 있고 지금 같은 네. 이런 불안한 시기 때는 네. 이런 단지 사시는 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네. 불안감 갖지 마시고요. 네, 네. 철산주공 들어가시길 바라겠고 네, 뭐 네. 13단지, 12단지 뭐 둘 중에 둘 다 좋으니까 뭐 들어가셔도 네. 되는 저는 이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네,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게 12단지는 실은 여기에 뭐 이렇게 상업시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편의시설은 좋은데 이 13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게 초등학교라든지 또 중학교라든지 또 교육이 잘 돼 있어요. 네, 네. 이 차이가 있는데 실은 네. 이게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 그때는 네. 이제 우리 애들이 이런 유흥가가 있는 지역보다는 학교 가까운 데가 더 좋겠죠.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13단지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더 선호하는 지역이 13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둘 중에서는 뭐 용적률이나 대지집 거의 비슷하니까 네. 13단지 쪽으로 좀 선택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근데 그 강면 뉴타운이 옆에 그 신축이 한 25년부터 이렇게 입주를 하던데 네네. 그걸로 인해서 이게 저기 가격이 나중에 좀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나요? 요 공급 물량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공급 입주 물량 네네.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입주 물량은 앞으로 4, 5년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되는 거는 4, 5년이 아니죠. 네. 그때는 입주가 다 끝나고 이제 공급이 없는 시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시기 때 입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중간 과정이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해서 이거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때까지 거주하셔도 무방한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그게 네. 뭐 걱정 안 하시고 또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이런 지역들은 주변에 좀 공급이 많아지더라도 많이 찾는 그런 단지가 될 겁니다. 아,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십시오. 네, 근데 조금 아까 저기 그 16억 하는 그 저기 아파트가 롯데건설 SK예요? 예, SK뷰 바로 옆에 있는 SK뷰. 단지예요. 아,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산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적은 아파트이니까요. 매수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답변 드렸고요. 13단지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동대문구 전능동에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34평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인데 네. 이거를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어요? 제가 15년도에 5억 6천에 분양을 받았고요. 네. 2년 거주 후에 지금은 전세 6억으로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매도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아마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좀 가지고 계시면서 그래도 금액대가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예요. 그죠? 네, 예. 지금 분양이 5억 중반대 됐는데 지금 거의 한 10억대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시세가 네.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가 청량리역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네. 이 청량리역에 GTX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잖아요. 네. 바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신규 아파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가 이제 전농 답시민 뉴타운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대단지에 주거타운이 형성되면서 살기도 과거보다는 더 좋아지고 또 이런 GTX라는 호재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상승을 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올랐는데 이게 시장이 좀 안 좋은 시기 때도 더 오를 수 있을까? 더 오른다라면 내가 좀 더 가져가는 거고, 그죠? 네. 예. 또 아니다 지금이 조금 뭐 다 올랐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리가 좀 딴 데로 가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GTX가 여기가 한 개 노선이 들어서는 게 아니고 두 개 노선이 들어서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B 노선, C 노선 이런 노선들이 들어서는데 실은 B 노선하고 C 노선은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거나 공사가 들어간 그런 노선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 노선 있죠? 네. A 노선은 이미 착공이 들어가서 한 2년 후 정도면은 최소 뭐 한 2년 후 정도면 이제 개통이 될 시기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럼 A 노선이 착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착공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더 움직인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A 노선 같은 경우에도 그 역세권 지역이 가격이 많이 뛰었는데 A 노선 종점을 보니까 우리가 일산 같은데 킨텍스역이 들어서거든요. 근데 그 킨텍스역에 있는 역세권의 신규 아파트가 15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신도시 쪽에 역세권이 10억을 하고 있고 여기는 청량리역은 서울이에요. 서울. 그것도 GTX가 여기는 한 개의 노선만 지나가는데 여기는 두 개의 노선이 지나가요.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라면 15억대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GTX가 더 두 개 노선이 더 들어서고 아직 착공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에 대한 호재 그리고 나중에 개통이 됐을 때 호재까지도 남아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간 외곽권에 있는 종점 구간에 있는 GTX 역세권과 가격이 동일하다면은 앞으로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서울에 있는 청량리역 역세권입니다. 이 GTX 두 개 노선에 착공 호재도 있고 거기에 개통이 됐을 때도 여기는 노선이 거의 10개 이상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 중심지에 살기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단지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고 금리 인상으로 좀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가격이 더 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GTX 호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수혜를 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시고 중간에 조금 가격이 좀 눌리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셔도 무방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보유하시길 권유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빌라 하나 보고 있는데, 네, 예, 그 강남구 개포동이고요. 네. 그 주소가 1226-9번지예요. 1226-9번지요. 예, 이거 투룸인데 네. 한 3년 차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매매가 한 5억 7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전세로 3억 2천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억 5천 정도로 갭 투자로 괜찮은지 여기 이쪽도 모아타운 얘기 나와가지고 네. 예, 투자 목적으로 괜찮을까요? 자, 개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고 전세를 끼고 하기 때문에 조금 투자 금액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매수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지역 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개포동에 있는 이제 다세대 주택을 보셨는데 네, 여기가 이제 뭐 가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네,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아타운을 좀 진행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뭐 재개발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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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개포동 한 곳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은 강남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과거에는 우리가 강남권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이런 저층 주거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빌라가 이렇게 섞여 있는
저층 주거지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저층 주거지들이 지금까지는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재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노후도거든요. 근데 이 노후도가 실은 기본 이 민간 재개발로 진행되면 노후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최소 67% 이상 되는 지역들이 기본적으로 재개발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강남에 네네. 있는 우리 저층 주거지들은 실은 이 조건을 다 못 채우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고 싶어도 못했던 동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지금 서울이 이제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재건축도 완화해준다, 재개발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실은 여러 가지 방식의 재개발들이 지금 방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모아타운이에요. 지금 아까 앞서 얘기했던. 자, 모아타운 네. 같은 경우가 왜 나왔느냐? 재개발을 하려고 막 하는데 이런 조건을 채우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조건을 좀 낮춰가지고 지금까지 좀 못했던 지역들도 재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에 의해서 나온 게 모아타운이에요. 그럼 모아타운은 이 노후도 기준의 완화를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줬는데 일단 건축물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57% 이상이면 모아타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30년짜리가 아니고 20년짜리가 줄어들었고 또 비율도 10% 줄어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까지는 좀 애매하게 못했던 동네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강남이에요. 강남에는 어정쩡한 그 신축하고 구축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어정쩡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딱 그 구간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에 있는 강남권의 저층 주거지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개포동도 최근에 뭐 모아타운 얘기도 나오지만 위쪽에 뭐 역삼동이라든지 방배동이라든지 또 이 반포동이라든지 또 논현동 이런 지역들이 다 지금 모아타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이 개포동이 크게 이제 여기 이 국악고등학교 주변 지역이죠. 이 예, 예. 국악고등학교 주변 지역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실은 여기 주변 지역에 개포 주공이라든지 재건축돼 가지고 신규 아파트 나오니까 다 30억이 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강남권은 그 어떤 형식으로든 이런 재개발만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습니다. 다 30억이 넘는 그런 신규 아파트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네네. 괜찮은데 저는 지금 강남 전체가 모아타운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실은 요 개포동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하고 유리한 지역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강남을 보면 우리가 개포동이 있잖아요. 네. 이 개포동이 다 좋은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더 수월하고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역세권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고 특히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개포동은 서울 외곽권에 위치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아니 테헤란로라든지 이 중심권에 있는 지역들이 이런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개포동도 좋지만 조금 더 입지적으로 좋고 좀 더 나은 살짝 더 나은 지역으로 간다라면 같은 금액이라면 저는 이런 중심권에 있는 테헤란로 라인의 역세권에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뭐 역삼동이라든지 또 방배동이라든지 내방역 일대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모아타운을 네.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도 조금 더 유리한 지역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지역들을 간다면 실은 여기 뭐 반포동 일대도 지금 재건축 한참 진행되고 있고 방배동 일대도 지금 주택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자,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이주 수요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입지도 조금 더 좋으면서 이주 수요라는 그런 수익까지 그러면 뭐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매매 가격도 자연스럽게 또 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역은 훨씬 더 좋은 지역 이런 지역들이 모아타운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개포동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개포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왕이면 지금 시점에 고를 수 있다라면 조금 더 이점이 있는 지역들을 선택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뭐 네. 개포동 매수하셔도 괜찮지만 좀 더 이점이 있는 중심권에 있는 뭐 방배동이라든지 또 역삼동 일대에 있는 이런 쪽을 조금 더 보시고 그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방배동 쪽으로 한번 봐야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찾다 못 찾겠으면 저희가 네. 1대1 상담을 좀 해드리면서 그런 지역들 잘 찾아드리니까 예.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상담해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개포동도 물론 좋지만요. 방배동이나 역삼동 위주로 또 살펴보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찾아보시고 또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상담 일정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지금 시장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하고 안전한 지역들을 찾으시려고 하는 성향들 많이 가지고 계세요. 또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뭘 사더라도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이런 고민들, 또 언제 사야 될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전반적인 방향이나 흐름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주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시간상 저희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1:1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깊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정확하고 확실한 재테크 전략 또 주택 운영 방향을 잡아드리니까 고민하시면서 그냥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연락 주셔가지고 이런 문제들 하나씩 콕콕 집어서 해결해 가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 상담 신청하셔서 조금 더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416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분당구 양지마을 5단지 한양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분당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수 괜찮을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수 찬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회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가 분당하면 경기권에서도 가장 주거 환경이 좋은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가장 아쉬웠던 게 아파트가 좀 오래됐다라는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곧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게 재건축 특별법인데요. 이 재건축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이 분당 같은 지역들이 이제 신규 아파트로 좀 바뀌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살기도 좋고 아파트도 새 거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면서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자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가격이 좀 비싸다 그래서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는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라도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 그래서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 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1866번님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미사강변 리버네 109제곱미터 거주 중인데요. 매도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까요? 네, 하남시에 있는 미사강변 아파트인데 이제 신도시로 여기도 만들어진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입지의 특징은 서울하고 딱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입지는 아주 좋은데 환경이 좀 아쉬웠던 게 서울에서 이런 하남에서 서울 중심권으로 연결되는 이 교통이 많이 아쉬웠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교통이 좀 해소가 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5호선이 좀 개통이 되면서 충분히 이제는 뭐 서울 쪽 또 구도심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는데 다만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는 강남이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실은 가격대가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없지만 향후 9호선이 지금 현재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9호선이 나중에 착공이 들어가서 개통이 되게 되면 충분히 이제는 강남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가지고 있는 지역에 크게 변화는 없지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좋아지는 지역이고 특히나 이제 이 강동구의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이 현재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한 3, 4년 후에 한 4만 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들어서게 되면 고덕동은 좀 17억, 18억 이미 비싸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하남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가 지금 10억, 11억대 정도 시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추가적인 인구 유입 또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조금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긴 안목을 보시고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보유해도 그 가치를 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동두천 지행동에요. 네. 송내주공 2단지 20평형을 지금 월세에 놓고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더 갖고 가도 될지 아니면 그냥 매도하는 게 나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동두천에 있는 송내주공 2단지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네. 임대를 주고 계시다고요. 네네.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18년도에 매수해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가지고 네. 계셨고 자, 네.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네. 할지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자, 그럼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내주공 2단지 네. 1호선 이 지행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네. 아파트예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실은 네. 사셨을 때보다는 가격이 좀 올랐을 겁니다. 네, 네. 예. 근데 이제 다른 지역 어른거에 비해서는 만족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 네. 예,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도 차익 실현이 좀 낮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갈아타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실은 이 지역이 지금까지는 뭐 바로 밑에 쪽에 덕정역에 이제 GTX가 확정이 네. 되면서 실은 네. 덕정역 일대 이제 이런 수혜를 받으면서 여기가 가격이 좀 상승한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네. 길게 봤을 때 길게 가져갈 단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 이유는 여기에 네. GTX가 들어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네. 자, 그런데 여기가 바로 밑에 쪽에 보면 이 덕정역이 GTX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자, 근데 이 덕정역 주변 지역이 바로 신도시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지행역이 있는데 여기 덕정역에 여기가 네. 양주 그리고 양주 옥정 신도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도 계속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예. 다 입주가 되면 한 4만 가구 정도가 들어서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특히나 이 덕정역 역세권에는 좀 오래된 단지들 비슷한 네. 연식을 가지고 있는 주공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예. 이 아파트들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송내주공 2단지하고 몇 네. 평형대입니까? 20평이요. 20평대면은 네. 20평대면 거의 한 3억 정도 내외? 네. 네. 2억 정도 내외를 2억 좀 하고 있겠네요. 예. 예. 그 정도 비슷한 가격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소유자들이 선택을 할 때 덕정역은 네. GTX가 들어서는 지역인데 비슷한 연식의 중공 아파트가 몇 정거장 더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단지도가 비슷하다. 그러면 실은 네. 지행역 역세권보다는 덕정역 네. 역세권을 더 많이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오르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다. 특히나 이 네. 양주 옥정 신도시 안에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최근에 이제 공급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뛰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좀 오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곽권에 있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좀 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평균 한 1억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억 하던 30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5억대로 떨어졌고 25평짜리는 한 4억 후반 정도 하던 게 이제 3억 후반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만큼 가격이 더 빠졌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연식이 좀 된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러면 여기 신규 아파트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지면 실제 실수요자들이 여기 새 아파트가 조금 저렴한데 저점인데 그래서 이쪽으로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공급이 많고 또 거기에 GTX가 화제가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실은 좀 외곽에 있는 이런 지행역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이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차익 실현이 좀 그래도 낮으니까 차익 실현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은데 실은 요거 매도하시려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내놔도 뭐 쉽게 지금 지금 현재 뭐 여기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부동산 전반이 다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월세 놓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당장 이거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매도는 시대하시되 요 월세를 전세로 좀 전환하시고요. 예, 전세로 전환하셔가지고 실은 이 전세에 남은 금액으로 실은 서울 안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가격대가 오를 수 있는 지역들에 소액 투자 쪽으로 조금 먼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요. 일단은 매도 결론 내드리겠고 혹시라도 잘 안 팔린다 그러면 전세 전환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의 투자를 좀 도모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안 팔려서 전세로 전환하잖아요. 그때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투자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후 갈아타기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투자 목적으로 네. 지금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네.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 한신 슈플러스랑 네. 네,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 수명산 파크 2단지 거주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해서요.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네. 곳이 양평동 한신유 플러스 그리고 마곡 수명산 파크 2단지라고 하셨어요. 네. 평형대는 모두 비슷한 평형대인가요? 네? 평형대는 비슷한 크기인가요? 아, 네, 맞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여기 그러면 뭐 두 단지를 좀 고민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여유 자금은 대략 어느 정도 금액들을 잡고 접근하시려고 네. 그러세요? 대출 포함해서 한 15억 이하로 보고 있어요. 10억 이하로?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마곡 수명사 파크인데 네. 마곡 수명사 파크는 이제 마곡지구죠. 마곡지구하고 딱 맞닿아 있는 마곡지구 남쪽에 위치해 있는 내발산동에 위치해 있고요. 네. 여기 하고 또 9호선 영등포에 있는 선유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양평 한신 휴플러스 네. 이 두 단지 중에 어느 걸 사는 게 맞는가 이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맞아요. 자, 일단은 이 두 단지 모두 참 입지는 뭐 업무타운이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네. 그 내발산동 이 수명사 파크 같은 경우에는 마곡이라는 업무타운이 있죠. 네. 예, 마곡이 딱 붙어 있고 또 양평 한신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여의도하고 아주 가까워요. 네네. 예, 여의도하고 가까워서 여의도 직장인 내지는 마곡에 있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들이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교통도 5호선에 9호선 다 좋은 교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파트들이 이제 향후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 그 차이점이 있다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수명산 파크 같은 경우에는 실은 대단지입니다. 1단지부터 뭐 6, 7단지까지 있고 실은 이 지역에 이제 발산동, 내발산동 일대는 또 교육 환경도 아주 좋아요. 네. 초중고에 굉장히 이 여러 가지 학군의 종류의 학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좀 쾌적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양평 한신 휴플러스 있잖아요. 네. 여기는 실은 영등포구에 있는 위치인데 여기 선유도역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실은 중공업지가 많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변에 다 이제 저축 주거지로 좀 이루어져 있고 또 거기에 좀 공장도 섞여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학교나 이런 교육 환경도 내발산동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아쉬운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는 실은 내발산동이 훨씬 더 좋은데 네. 두 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본다면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뭐 학군도 뭐 좀 입지 차이가 있는데 실은 양평 한신 휴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안 좋은 주거 환경이 앞으로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여기가 이제 선유도역 역세권인데 이 선유도역 역세권의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 발표가 됐어요. 네. 그럼 이제 허름한 이런 중공업지를 좀 허물어서 중심 상업지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이 확정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니까 실은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지고 있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마곡 수명사 파크 같은 경우에도 실은 여기에 마곡지구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가격이 움직이긴 했지만 마곡지구가 아직 미완성이에요. 네. 마곡지구가 지금 현재 다 하면은 종합 한 16만 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들어설 계획에 있는 지역이 이제 마곡지구인데 여기가 아직까지는 9만 명, 10만 명 정도밖에 들어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서는 그런 지역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변 지역에 살아야 되는데 또 이 들어오는 직장인들이 다 대기업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완성이 됐을 때 지금보다도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둘 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고민하신 것 같아. 네. 아, 한시는 주거 환경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채워지네. 또 수명사 파크 같은 경우에는 다 좋은데 마곡지구가 아직 미완성이네. 그러면 더 오를 수도 있겠네. 그리고 금액대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양평 한신 효플러스를 선택할 겁니다. 그 이유는 네네. 거의 비슷하고 거의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하나가 딱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거냐? 수명사 파크는 공항 옆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충수에 대한 제한도 있고 또 소음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좀 있는데 네. 양평 한신 휴플러스는 어디에 위치했느냐? 한강변에 위치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한강 조망도 나오는 아파트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주거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주변에 이 당산역이라든지 또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 또 기존 단지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한 3, 4억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만큼 또 따라 붙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평 한신 휴플러스가 저는 조금 더 둘 다 오르겠지만 오르더라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거는 양평 한신 휴플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이쪽을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다른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라면 지금 여기 30평대 기준으로 좀 보신 거잖아요. 15 기준으로 보셨으니까. 네. 근데 저는 평형대를 약간 조금 더 한 20평대, 25평대로 줄인다라면 네. 여기보다 더 입지가 좋은 지역이 되면 마포 공덕 있죠, 공덕. 네. 공덕역 역세권에 아직 이제 신규 아파트들 말고 예전에 지어져서 90년도 초반에 지어진 그 기존 단지들이 있어요. 네. 이런 단지들은 충분히 지금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은 굉장히 뭐 여기도 출퇴근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 주거 환경도 여기가 다 뉴타운 만들어지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주거 환경도 좋은 지역이고 특히 공동역에서 이 공동역 역세권 쪽으로는 지금 현재 학원가가 형성되면서 교육 환경도 지금 현재 좋아진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가 새 아파트들이 그래서 다 20억을 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이런 좀 기존에 노후도가 좀 이렇게 애매하게 찼던 단지들, 아직 새 아파트가 안 된 단지들은 상당히 좀 저렴한데 이 네. 단지들이 앞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용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지난달에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겠다, 올 안에 발표하겠다라고 했고, 특히 이제 용산 정비창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예. 여기가 이제 150층 이상의 고층 빌딩,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는 고밀 개발하는 업무 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네. 그럼 여기가 앞으로 서울에서 대표하는 그런 중심지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주변 지역에 출퇴근이 가능한 공덕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보다도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평 한신도 좋고 뭐 수명사 파크도 좋긴 하지만 오히려 조금 더 입지적으로도 월등히 좀 앞서고 또 수혜를 또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공동역 역세권에 있는 좀 기존 단지들 있잖아요. 네. 평형대를 약간 좀 낮추더라도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미래 가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공동역 역세권 쪽 제가 차선으로 추천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동역 역세권 쪽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947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함께 볼게요. 파주시 한빛마을 2단지 휴먼빌 레이크 팰리스 매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파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파주 운정신도시 안에 좀 1차로 공급이 됐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GTX 호재가 붙으면서 이 지역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GTX 역세권에 있는 신규 단지들 그리고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단지들도 다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있는 단지라기보다는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단지다 보니까 추후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자라면 역세권에
아무래도 도보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단지들이 더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이런 입지가 좋고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파주 문정 신도시 역세권 쪽보다는 최근에는 좀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얘기했던 일기 신도시들의 특별법이 앞으로 제정이 되면 재건축 바람이 불면서 재건축이 진행되면 그만큼 또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 재건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산 동구나 서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 쪽으로 한번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시게 하는 게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약간 2% 부족한 입지에서 완전히 좋은 입지 쪽으로 지금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갈아타기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875번님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북가좌동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거주 중입니다.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북가자동이면 여기는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재울 뉴타운 안에 공급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뉴타운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단지의 주거 환경도 좋은 단지인데 실은 우리가 아이언 뉴타운이나 조금 더 중심권에 있는 뉴타운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뉴타운들 중에서는 한 13억, 14억 정도 요 정도가 가장 비싼 아파트고 평균 한 12억대 정도 요 정도 금액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면 보유하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이 상암 DMC하고 맞붙어 있는 지역이 이제 가재울 뉴타운인데 가재울 뉴타운이 상암 DMC를 가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상철이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타운 근접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낮은데 이 접근성이 앞으로 좋아진다. 그리고 부족했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바로 이 지상철 구간에 이 상암 DMC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상철 위에 덮개를 씌우면서 이 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지상철 위에 구간에 이제 업무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편의 기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기 어려웠던 지역이 가기 편해지고 없었던 것들이 자꾸 백화점이라든지 뭐 쇼핑몰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환경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가격대가 좀 다른 지역이 덜 뜯다 그래서 좀 아쉬워하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시고 보유하시면 충분히 제 가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여지니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투자 상담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아무래도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지역들은 이제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덜 오른 지역들은 내가 이거 잘못 산 거 아닌가 더 오르지 못하면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좀 더 먼 관점에서 과연 더 오를 수 있을지 내지는 이게 다 올랐을지 이런 판단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소한도로 그러면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될지를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방향성과 가닥을 잡아드립니다. 지금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전략들, 갈아타기나 또 보유, 매수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런 재개발 바람, 재건축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많이 눈여겨보시는데 이런 지역들 쪽에서 투자를 할 때 어디가 좋을지 고민을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이런 지역들 좀 소액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 어떻게 찾는지 또 어느 지역이 좋은지도 준비를 했고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셔가지고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담 받으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 매도 전망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어떤 방향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차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도 꼭 한번 신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어떠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전문가의 해결책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2번,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 또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